사흘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고 김용균 씨는 야간에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자, 2인 1조 근무 규정 위반이다. 또 그동안 위험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다 등의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24살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한쪽에는 분향소도 마련됐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나왔죠. 이런 일이 고쳐지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슬프고. 사고는 사흘 전 새벽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출근해 야간 근무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 씨가 새벽 3시 반쯤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석탄 운송 설비 점검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검하다가 아마 이송되던 그 컨베이어 벨트에 아마 접촉이 되다가 거기서 이렇게 끌려간 것 같아요. 첫 직장을 얻어 근무한 지 3개월 남짓. 처음으로 품 안에서 멀어졌던 아들은 그렇게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잘 지냈다고, 거기서도 잘 지낸다고, 그리고 톡으로 마지막으로 한 것도 있는데 공부도 알아서 하고 무엇이든지 엄마 아빠하고 상의하고 너무 나무랄 데 없는 애예요. 그런 애가 저희한테 없어요, 이제는. 구직활동 반년 만에 태안발전소에 입사했지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이들은 공중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니라며 정규직 전환도 배제돼 왔습니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거기서 나오는 게 안 낫겠냐고 그랬는데 경험 쌓는다고. 그래갖고 갔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김 씨의 모습에 어머니도 동료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환경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착했죠. 자기가 할 것 성실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려고 끝까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 동료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김 씨의 업무는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는지 순찰하면서 떨어진 석탄을 빼내는 일. 롤러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깰 수도 있고 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업무죠. 하지만 이런 업무에 입사 석 달이 안 된 김 씨는 2주 교육 뒤 투입됐습니다. 안전교육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2인 1조 근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인 1조에서 사고 당할 일도 남이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지 뭐 멈출 수 있고 약간 그런 거니까. 너무 무섭고 위험하죠. 생각해보세요. 그 큰 기계를 혼자 가서 청소하다가 잘못되고 운전하다 잘못되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때문에 직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2인 1조 등 근무 여건 개선 요구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돌아오는 게 그냥 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없구나. 이에 대한 회사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유선도 혼자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해왔죠. 서부발전 측은 세부 업무 규정은 하청업체 측에 맡겼다는 입장인데요. 저희 쪽에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업무 절차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에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확인 1시간여가 지나서야 경찰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로 이제 성인 신고를 한 줄 알고 경찰 신고를 절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 모두 10건에 이르는데요. 공교롭게도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때문에 제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만 해도 4명이 숨졌지만
3년째 무죄의 인증을 받았고 이렇게 깃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고용을 좀 더 유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쓰지만은 사고 위험까지 전가시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고 있는 것이죠. 김 씨의 동료들은 과연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저 그 건물 이제 못 올라가요. 거기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일을 해요, 제가. 이제 위험의 외주화는 없습니다. 모든 외주화는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경쟁 입찰이라는 그 발전소의 민영화라는 그리고 또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분명히 중단돼야 됩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다시 2년 만에 반복된 청년 노동자의 죽음. 하지만 이 같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은 최초 발의 5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